안녕하세요. 어쌤입니다. 네, 갑진년이 시작되자마자 아파트 부실 채권을 론세일로 우리 대부법인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썸네일에 청주 대장 아파트라고 적었듯이 청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 담보물이죠. 아파트 바로 인접해서 현대백화점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게 입지가 좋은 만큼 동네에는 지속적으로 그 도시화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그 이유가 대기업이나 산업단지가 곳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자리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담보물은 60평이고요. 높이는 한 중간층에서 중고층 정도 사이입니다. 30층이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20층이 좀 넘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실거래가는 11억입니다. 그런데 해당 경매 사건의 근저당권이죠. 부실채권의 원금도 마찬가지로 11억입니다. 현재 이 시세와 그 대출 원금이 굉장히 비슷한 구간으로 이제 근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저당권자가 11억이나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당연히 과거에 해당 아파트의 그 가격이 14억이나 15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이 주택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침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1억 정도가 방어선에서 여전히 뜨문뜨문 거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담보물을 우리 그 직전 기수인 MPL 47기 원우님이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원우님이 직접 발굴해서 우리 학원의 대부로 이렇게 채권을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하게 된 그 과정이 조금은 우연입니다. 우리 그 MPL 수업 시간 중에 이 실전에서 협상을 하고 물건을 발굴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원우님이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물건을 직접 찾아서 채권자들과 막 전화 협상을 하다가 수십 통을 하다가 우연히 얻어 걸린 그런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처음에는 투자를 할 마음이 없었었는데 조건이 너무나 좋으니까 급하게 결정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 원우님은 이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과감하게 9억 정도의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채권 양도인 저축은행인데요, 그 땡땡 저축은행이 9억에 팔겠다고 바로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전화로 협상하고 내부 결제도 빠르게 받고 채권 매수 의향서도 보내지 않은 채 바로 그 며칠 뒤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저축은행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뉴스에서 태양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은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태양건설 말고 국내에는 수천 개 그 건설사가 있는데 중소, 중견기업 다 그 큰 고통을 현재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채권을 양도하는 저축은행도 그런 PF 문제 때문에 빨리 현금화를 필요로 해서 가계부채로 되어 있는 이런 부실된 채권들도 매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국내 건설사 한 500여 개가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안 드러난 사태는 더욱더 크다라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건은 정말 신속하고 빠르게 계약이 진행됐는데, 계약서 도장 다 찍고 그 직후에 다시 그 채권 매수 의향서를 좀 절차대로 보내줄 수 없는지 순서가 조금 바뀐 거잖아요. 나중에 그 외부에서 감사 같은 게 나왔을 때 이 사무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그 서류를 달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11억짜리 그 시세를 가진 그 아파트에 채권의 원금만 11억, 거기 연체 이자도 한 몇천 쌓였으니까 그런 부실 채권을 9억 원에 할인 매입한 이런 조건이 너무나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 계약서 도장 찍는 순간 한 가지 작은 이슈가 있었었는데, 전입세대 열람서를 봤더니 근저당권보다 앞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입세대 확인서를 봤는데 전입일자가 근저당권자보다 빠른 노사연이라는 세대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채무자 겸 소유자는 이무송, 그러면은 그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채권 양도인 그 저축은행 말로는 부부관계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체크하고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저번에 저희 어느 원우님이 왜 맨날 그 어쌤은
부부관계 그런 사례를 할 때 노사연과 이무송을 맨날 비유하느냐고 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무 관계도 없고요. 다만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만남이라는 노래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사례로 드는 겁니다.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과 저도 하루빨리 학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우님은 9억 원으로 채권을 매입했지만 당연히 우리 원우님이 9억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질권 레버리지를 무려 90% 정도 받았기 때문에 투자금이 1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우리 원우님의 향후 계획은 해당 그 사건에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로 낙찰받아서 부동산을 유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제3자가 싸게 받는 것보다도 배당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거래가 확실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나중에 11억에 받아도 11억에 아파트를 팔면 단기 중과세는커녕 양도세가 1원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NPL만의 장점을 더욱더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가오는 매각기일날 낙찰 받고 유입해서 양도를 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그 사이클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원우님은 1억 투자해서 순수익 약 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6개월 만에 수익률이 100%라고 썸네일에 기재를 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수익률은 연수익률이기 때문에 200%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이 NPL 투자의 분위기가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이 올해 2024년도에 부실채권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늘 살펴보시면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고요. 이 청주 아파트는 매각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영상으로 또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